안녕하세요. 이후외과 영상의학과 원장 홍주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갑상선 결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 결절은 갑상선 세포의 과증식으로 조직의 어느 한 부위가 커져서 혹을 만드는 경우를 말하며 갑상선 종양, 갑상선 혹도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그 발생도 함께 증가하며 여자에서 남자보다 3, 4배 정도 더 잘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절이 양성인지 아니면 암을 의미하는 악성인지를 감별 진단하는 것인데, 갑상선 결절 중 암의 비율은 지역마다 다양하게 4에서 25% 사이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갑상선 결절의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 결절은 그 원인과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과증식성 결절, 콜로이드 결절, 염증성 결절, 낭성 결절, 그리고 갑상선 암이 포함되는 종양성 결절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갑상선의 대표적인 양성 결절인 과증식성 결절은 요오드 결핍 등과 같이 갑상선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환경인자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갑상선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콜로이드라는 액체 성분이 축적되어 생기는 콜로이드 결절, 갑상선염이 결절 형태로 변하여 생기는 염증성 결절, 그리고 기존의 결절이 괴사 및 변성을 일으킨 일종의 낭성 결절 등이 있습니다. 갑상선 암 등의 종양성 결절은 여러 유전자 변이가 원인으로 추정되어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갑상선 결절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갑상선 결절은 자라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결절이 주위 조직인 식도나 기도를 압박하여 침이나 음식물 삼키기 곤란하거나 삼킬 때 통증을 느끼거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수년간에 걸쳐서 갑상선 혹이 목에서 커진 경우에 생기는 증상으로 노인층에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밖에도 결절 안에서 출혈성 괴사가 일어나는 경우 수일 사이에 통증을 동반하면서 갑자기 결절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몇 달 사이에 갑자기 크기가 커지는 경우에는 갑상선 암으로 의심해 볼 수 있으며, 갑상선 암의 경우 주위 조직에 유착되어 자라기 때문에 성대를 침범하여 목이 쉬거나 기도 압박으로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음파 검사입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로 결절의 크기와 특성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이 비어있는 물혹인지 또는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검사를 통해 결절의 크기 및 모양의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데도 1차적 검사법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초음파 검사 단독으로는 갑상선 암을 확실하게 감별 진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침 흡인 세포 검사입니다. 새침 흡인 세포 검사는 갑상선에 결절이 있는 경우 이 덩어리가 악성인지 또는 양성인지를 감별할 수 있는 간편하고도 안전한 검사입니다. 세포 검사는 1cm 이상의 크기로 손으로 만져지는 결절이거나 1cm 미만의 작은 결절이면서 초음파 검사상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을 경우, 또는 병력이나 이학적 검진 결과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새침 흡인 세포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검사 과정은 부분 마취하에 초음파를 보면서 가느다란 주사 바늘로 갑상선 결절을 외부에서 직접 찔러 일정량의 세포를 채취한 후 세포의 모양에 따라 결절의 종류를 판정하는 검사입니다. 시술 후 10에서 15분 정도 안정을 취하면서 시술 부위에 아이스팩을 올려놓고 지혈을 합니다. 시술에 따르는 특별한 합병증은 거의 없으나 드물게 출혈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시술 전 평균 일주일 정도 약물 투여를 중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약을 처방하는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다른 일반적인 조직검사와 달리
가능한 주사 바늘로 세포의 일부만을 채취하여 검사하므로 첫 번째 검사에서 세포가 충분히 획득되지 않은 경우 검사를 반복해야 하며, 낭성 결절이나 결절에 심한 석회화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는 세포를 채취할 수 없어 검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혈액 검사입니다. 대부분의 갑상선 결절 환자는 정상 갑상선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혈청 갑상선 호르몬을 측정하면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드물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동반한 결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갑상선 결절 환자에게는 처음 진단 시에 일반적으로 혈청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시행합니다. 또한 갑상선 수질암 등의 가족령이 있을 경우에는 혈액 검사로 암 표지자인 혈청 칼시토닌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갑상선 결절의 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 갑상선 결절의 경우 정기적으로 초음파를 검사하면서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암이 의심되거나 갑상선종이 매우 커지면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며, 미용적인 목적으로 환자가 수술을 원하는 경우도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의 경우 수술적 치료 이후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갑상선 호르몬 억제요법,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 등의 추가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끝으로 갑상선 결절의 경과 및 합병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에게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두세 명 중 한 명에서 1cm 미만의 작은 결절들이 우연히 발견됩니다. 이 중 일부인 5% 정도만이 암이므로 결절의 크기가 1cm 미만으로 작고 초음파 소견상 양성을 시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 없이 6개월에서 1년마다 초음파를 시행하여 결절의 크기 및 모양 변화를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결절이 점점 커지면 세침 세포 흡인 검사를 하여 암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갑상선 암은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암이었다고 해도 정기적 경과 도중 진단하였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예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갑상선 결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